일본에 어학연수를 갔을 때 나는 카나가와 현이 한 대학에 등록하게 됐어. 서울 근처 수원 같은 수도권의 작은 마을이었지. 그 대학은 규모가 커서 디즈니랜드와 면적이 같다는 이야기로 유명했어. 북문 쪽은 낮은 콘크리트 건물들이 늘어서 있는 도시풍의 마을이었고, 남문으로 나가면 커다란 하천과 숲이 있었어. 유학생 기숙사도 남문 근처에 자리하고 있었고, 기숙사 방에서 창밖을 보면 넓은 잔디밭과 그 너머로 빽빽한 나무들로 뒤덮인 숲이 펼쳐졌지. 그 풍경은 정말 목가적이었어. 특히 4월 잔잔한 벚꽃 향기가 감도는 바람이 불어올 때면 그곳에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지. 기숙사 안은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1층 거실은 우리가 자주 모이던 장소였어. 큰 미닫이 창으로 숲과 잔디밭이 내려다 보였고, 검은색 가죽 소파와 TV, 자판기가 갖춰져 있었지. 각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닌텐도를 하거나 서로의 나라 노래를 들려주곤 했어. 그러던 어느 날 5월의 골든 위크가 다가왔고, 나와 같은 방을 쓰던 독일인 룸메이트는 여행을 떠나버렸어. 그날 나는 한국인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놀다 밤 10시쯤 기숙사로 돌아왔어.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나 혼자라는 자유로움에 기분이 좋았지. 침대에 누워서 노트북으로 영화를 틀어놓고 이어폰 없이 큰 소리로 즐기며 보다 보니 어느새 잠에 빠져들었어. 그런데 갑자기 눈이 떠졌어. 이상하게도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방 안은 깜깜했어. 그런데 더 기이한 건 노트북 화면이었어. 바탕화면으로 나가 있었고 위아래가 반전된 상태로 모든 글씨와 아이콘이 거꾸로 출력되고 있었지. 몸을 움직여보려 애썼지만 꼼짝도 할 수 없었어. 오직 눈앞에 거꾸로 된 화면만이 선명하게 보였지. 그 순간 침묵 속에서 갑자기 노트북에서 소리가 났어. 더 CHAINSMOKERS의 클로서라는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지. 그런데 내가 알던 그 신나는 곡이 아니었어. 마치 성대가 썩어가는 것처럼 일그러진 목소리와 찢어진 스피커에서 나오는 괴상한 소리였어. 비명처럼 들리는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고 노트북 화면은 불빛이 일렁이며 더욱 혼란스러워졌어. 나는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도무지 벗어날 수 없었어. 그 상태가 얼마나 지속됐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흐른 후 노트북에서 흘러나오던 비명 같은 노래가 갑자기 끊기더니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소리가 들렸어. 그 소리가 주는 충격 때문에 몸이 풀렸고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 눈앞에 펼쳐진 건 아직도 반쯤 어두운 방과 창밖의 이상한 어둠이었어. 잔디밭 위로 주황빛 가로등이 비치고 있었지만 그 빛이 닿은 곳은 이상할 정도로 새까맸어. 마치 빛을 흡수하는 어둠처럼 가로등 바로 아래조차 빛이 퍼지지 않았지.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고 나는 혼비백산하며 방문 쪽으로 달려가 불을 켰어. 형광등이 켜졌지만 밝아졌다 어두워지기를 반복하며 이상하게 깜빡거렸어. 방 안은 가로등 불빛과 뒤엉켜 혼란스러운 공간이 되어갔고 그 어둠은 점점 나에게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쳤어. 복도도 어두웠지만 1층 거실로 뛰어내려갔어. 거기서 마침 태국인 친구가 혼자 맥주를 마시며 TV를 보고 있었어.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에게 방에서 있었던 일들을 전했어. 그 친구는 내가 너무 무서워하고 있는 걸 보고 그냥 악몽이라고 넘기려 하지 않았고 괜찮을 거라고 나를 달랬지. 그때 시계를 보려고 고개를 들어 벽을 봤는데 갑자기 벽시계가 마구 돌아가기 시작했어. 시침과 분침이 미친 듯이 돌아가더니 3시 50분에 멈춰버렸어. 우리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 그때 TV에서 나오는 소리가 우리의 정적을 깨고 하하 하는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어. 마치 우리의 두려움을 비웃기라도 하듯 절묘한 타이밍에 나온 그 소리는 우리를 더욱 공포로 몰아넣었지. 그 순간 마치 거실 전체가 세상에서 유리된 듯한 딱딱한 느낌을 주었어. 우리 둘 다 창밖을 바라보았어. 어두운 잔디밭은 무언가가 숨어있을 것만 같았고 우리는 그쪽을 응시하며 아주 천천히 방을 나서려 했어. 그때 홍콩인 친구가 스웨덴 친구와 함께 거실로 들어왔고 갑자기 그 기이한 분위기가 깨지더라. 나는 친구에게 방금 일이 뭔지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냥 창밖에 뭔가가 지나간 것 같다고 얼버무렸어. 태국 친구는 내가 너무 겁에 질린 상태인 걸 보고 나를 위해 함께 밤을 새주겠다고 했어. 우리는 밤새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긴장을 풀려고 했지만 그 어둠이 계속해서 우리를 감싸는 것 같았지. 해가 완전히 뜨고 나서야 나는 겨우 방으로 돌아갔어. 방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하게 아침 햇살을 받고 있었지. 그러나 방에 들어선 나는 침대 위에 있는 노트북을 다시 켜봤어. 그런데 바탕화면은 여전히 거꾸로 돌아가 있었어. 나는 그 즉시 노트북을 닫고 지갑과 핸드폰만 챙겨 기숙사를 나갔어. 그리고 북문 앞에 24시간 규동집에 가서 아침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어.
그 후 나는 한국인 친구 자취방에 가서 이 모든 일을 설명했지. 친구는 내가 사는 기숙사 뒤편 숲으로 5분 정도 들어가면 공동묘지가 있다고 알려주었어. 공동묘지의 영향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지금도 그날 밤의 어둠과 불길한 느낌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